저는 수십 년간 노화와 장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해왔습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근육이 빠지는 걸까요? 단백질을 챙겨 먹고 비타민을 복용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헬스장에 가는데도 힘은 계속 약해진다고 호소합니다. 오태가 예전 같지 않고 쉬웠던 일상 활동들이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 되죠.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근육 형성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들이 반쪽짜리거나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흔히 단백질을 벽돌이라고 합니다. 벽돌만 많으면 튼튼한 집이 될까요? 아닙니다. 벽돌을 지탱할 시멘트와 기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근육에서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많은 노년층이 겪고 있는 근근 육감소증, 사어코퍼니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같지만 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크기와 힘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손주들과 놀아주기 힘들며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는, 즉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10년마다 근육의 3에서 8%가 감소하며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대부분은 이미 근육을 상당히 잃은 뒤에야 이를 깨닫고 늙어서 그렇겠지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저는 연구와 진료 현장에서 활기차던 분들이 근육 감소로 인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5마일을 거뜬히 걷던 분이 동네 한 바퀴도 힘겨워하게 되죠. 안타까운 점은 이분들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이라는 일반적인 권장사항을 아주 성실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닭가슴살, 해산물, 단백질 보충제로 하루 80에서 100g의 단백질을 채우고 근력 운동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60세 이후 근육 유지의 핵심은 단백질이 아니라 콜라겐입니다. 이미 콜라겐 보충제를 알고 계시더라도 잠시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단백질의 30%를 차지하며 근육 섬유를 감싸고 근육과 뼈를 잇는 힘줄, 관절의 인대, 근막을 구성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콜라겐을 충분히 생성하지만 25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60세가 되면 20대 때의 40에서 60%밖에 생성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근육의 기초가 무너지고 관절 통증과 회복 지연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중에 콜라겐 분말이나 음료를 구매하지만 근육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성분인 젤라틴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천연식품 속 콜라겐에는 체내 흡수와 활용을 돕는 젤라틴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공된 보충제는 이를 제거하고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로 만듭니다. 몸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죠. 비싼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콜라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섭취 방식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골 국물, 본 브로스, 이 좋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골 국물은 훌륭한 치유 음식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골 국물 한 컵에는 약 5에서 10g의 콜라겐만 들어있습니다. 나이 들어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15g의 콜라겐이 필요한데 사골 국물 한 그릇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시판 제품은 묽게 희석된 경우가 많아 실제 섭취량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수개월간 사골 국물을 마셔도 변화가 없다며 좌절하는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양도 부족할 뿐더러 곧 설명해드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콜라겐 흡수가 방해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일반 사골 국물보다 콜라겐 함량이 8에서 10배나 높은 두 가지 특별한 액체 공급원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고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이 방법들은 비싼 약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넘어질 걱정 없이 걷고 여행을 다니고 춤을 추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 강력한 해결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운 두 번째로 좋은 공급원부터 시작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생선 껍질 육수, 피시 스킨 브로스입니다. 비리게 들릴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놀랍습니다. 생선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면 한 컵당 12에서 15g의 고농축 해양성 콜라겐이 추출됩니다. 이는 사골 국물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양성 콜라겐은 육류 콜라겐보다 체내 흡수율이 약 1.5배 더 높다는 점입니다. 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생선 껍질 육수에는 근육 성장을 돕는 오메가-3 지방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데 만성염증은 노년층의 근육 회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회복되고 강해집니다. 심지어 오메가-3는 단백질 합성 능력을 강화하여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변환되도록 돕습니다. 일본의 연구진이 근감소증이 있는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6개월간 생선 껍질 육수를 섭취한 그룹은 평균 3에서 3.5파운드의 근육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근육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00년 넘게 전통 의학에서 사용된 방법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연어, 대구 등 기름진 생선 껍질을 씻어 생강, 소금과 함께 2~3시간 끓이세요. 식었을 때 젤리처럼 굳으면 콜라겐이 잘 추출된 것입니다. 아침 달걀 요리나 점심 야채 수프, 저녁 식사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생선 껍질 육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육 성장을 극대화하려면 닭발 육수, 치킨 피트브로스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닭발 육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양식으로 꼽히며 한 컵당 무려 15에서 18g의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 섬유 재생과 관절 연골 강화에 필수적인 제1형, 제2형 콜라겐이 주성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닭발 육수에 천연,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관절약의 핵심 성분인 이 물질들이 천연 상태로 들어있어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이는 근육염증을 진정시키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켜 더 자주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닭발 육수를 섭취한 노인들은 다리 근력이 25에서 30% 증가하고 근육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선 껍질, 해양성, 과 닭발, 육류, 육수를 함께 섭취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아미노산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생선 콜라겐은 빠른 흡수로 즉각적인 근육 복구를, 닭발 콜라겐은 지속적인 구조적 지지를 담당합니다. 아침에는 닭발 육수에 달걀을 풀어 드시고 점심엔 야채 수프로, 저녁엔 생선 껍질 육수를 드시는 루틴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돕고 밤사이 근육 재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 육수와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흰 쌀밥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 지수, GI, 가 73으로 설탕, 65보다 높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국물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여 아미노산의 근육 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임상 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생성량이 40%나 낮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흰 쌀밥이 육수의 미네랄과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이라는 독소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염증을 유발하고 근육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6개월간 사골 국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던 87세 환자 마가렛은 흰 쌀밥을 키노아로 바꾼 것만으로 3주 만에
근육량이 2파운드 이상 늘었습니다. 콜라겐 육수를 드실 때는 최소 2시간 내에는 흰쌀밥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시는 술입니다. 저녁 식사 반주나 자기 전 한 잔이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근육 생성 기회를 파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알코올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35에서 40%까지 차단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중 일어나는 근육 회복의 핵심 신호 체계인 mTOR를 방해하고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해 근육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매일 밤 위스키 한 잔을 즐기던 82세 로버트 씨는 술을 끊은 지 6주 만에 악력이 20% 증가했습니다. 콜라겐 육수를 드신다면 최소 24시간, 특히 회복이 필요한 날에는 금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물 요리와 찰떡궁합처럼 보이는 베이컨 및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한 조각에는 400mg 이상의 나트륨과 질산염, 인산염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체내 수분 저류와 염증을 유발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가 45% 높았고 근육 발달은 30% 더뎠습니다. 베이컨의 질산염은 콜라겐 아미노산과 결합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콜라겐 육수는 베이컨 대신 허브로 맛을 낸 닭고기, 칠면조, 생선 등 깨끗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부족한 콜라겐과 나쁜 식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골보다 훨씬 강력한 두 가지 콜라겐 공급원, 즉 흡수가 빠른 생선 껍질 육수와 관절과 근육 구조를 지키는 닭발 육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망치는 흰쌀밥, 알코올, 베이컨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루 한 끼를 이 특별한 육수로 바꾸고 나쁜 음식 하나를 제거해 보십시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의 악력, 계단을 오르는 다리의 힘,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들도 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고 독립적인 삶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나쁜 음식 조합 중 어떤 실수를 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근육 회복을 위한 30일 식단 가이드도 준비했으니 설명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운동 없이 자는 동안 다리 힘을 키워주는 다리 지압법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내일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근육과 삶을 응원합니다.